자, 오늘부터 이제 정규 수업으로 들어가는데 일단 그 전에 저번에 살짝 들은 사람도 있겠지만 앞으로 우리가 1년 동안 어떻게 영어를 공부할지를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오늘 문제를 조금 풀어볼게요. 조금만 몇 개만 풀어볼까요? 일단 여러분들이 이제 집중해야 될 건 1월 달에 1월 한 둘째 주 정도 돼요. 둘째, 셋째 왔다 갔다 해. 그쯤에 여러분들이 이제 보게 될 EBS 교재가 출시가 돼요. 1월 한 둘째 주 정도에 이 교재가 중요한데 총 3권이 나옵니다. 일단 듣기가 나와요. LC가 나오고 이름은 수능 특강 영어 듣기인데 줄여서 그냥 수특 듣기라고 쓸게요. 자, 그 다음에 독해 교재, RC 교재가 2권이 나와요. 첫 번째 수능 특강 영어, 수특 영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수특, 수능 특강 독해 연습이라는 교재가 독해가 이 2권이 나와요. 이렇게. 자, 이 중에서 얘네가 특징이 어떠냐면 요 중에 이제 수특 영어 있죠, 그죠? 수특 영어 요게 일단 대다수의 여러분들 고3 1학기 중간 기말 시험 범위예요. 요게 학교. 여러분 대다수가 물론 정시로 가는 사람 많긴 하지만 어쨌든 요게 시험 범위입니다. 예를 들어 중간고사가 뭐 범위가 뭐 2강서부터 11강 이렇게 되고 기말고사가 나머지 뭐 예를 들어서 19강서부터 29강 뭐 이렇게 돼요. 대충 이 정도. 조금씩 들어가요. 자, 그런데 빨리 와. 빨리 오세요. 안녕하세요. 가영이도 왔구나. 안녕하세요. 빨리 앉아. 이렇게 되고 수특 영어가 대다수의 시험 범위예요. 3학년 때. 자, 그런데 숭실은 범위가 작살나요. 근데 범위가 원래 많기도 하지만 요 예디나 그냥 일반적인 학교들이 요 정도 돼요. 은평은 요거보다 적어요. 오히려 은평은 숭실은 범위가 2강서부터 뭐 2강서부터 20강 이래요. 중간고사 범위가. 기말고사 나머지 전체 이렇게 들어가. 또 특이한 학교가 예일여고는 다른 학교는 수특 영어만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데 예일여고는 수특 독해 연습까지도 시험 범위에 집어넣어요. 수특 독해 연습까지도. 예일여고만 그래. 그래서 예일여고는 내신 대비 전에 따로 수업을 몇 번 더 해야 돼요. 진도가 워낙 다르기 때문에. 자, 그리고 숭실고도 여기 수특 독해 연습이 요게 수행평가로 들어갑니다. 수행평가로 들어가요. 수행평가로 이제 지문에 대한 주제 쓰기. 숭실고만 수행평가로 들어가고 올해 그렸어요. 이렇게 되고 그럼 무슨 얘기냐면 1월 둘째 주 정도에 나오는 EBS 교재가 요게 이제 우리 나오자마자 바로 이걸로 수업을 할 건데 요거 진도 들어가는 거와 동시에 3학년 내신 대비는 시작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는 조용. 그러니까 지금 아직 대부분 정치긴 하지만 수시로 같이 생각하시는 분들은 1월 둘째 주가 되면 그때 3학년 내신 대비는 시작된다 보시면 돼요. 진도를 나가기 때문에 범위가 되게 많습니다. 범위 많아요. 이게 내신 대비 기간 안에 원래 이제 내신 대비는 딱 그 한 달 전에부터 이제 교재 바꿔서 딱 하지, 그지? 진도 못 나가. 그래서 EBS 교재 나오자마자 바로 교재 바꿔서 이걸로 진도를 나가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1월 둘째 주서부터 3학년 내신 대비는 시작된다 라고 기억하셔야 돼. 저 나중에 개학하고 나서 하는 게 아니야. 3학년 내신 대비는 방학 때 시작하는 거예요. EBS 교재가 이때 나오기 때문에. 교과서, 모의고사, 부교재 이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학교 가면 전부 다 교재는 그냥 영어 교재는 EBS 교재입니다. 주로 수특 영어가 돼요. 수특 독해 연습도 수업해주긴 해주는데 열심히 안 해줘. 대충 좀 해줍니다. 대충. 수특 영어도 모든 지문을 다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학교 하는 스타일 하잖아. 대충 하고 막 애들 시키고 막 숭실 장난 아니야. 너네가 발표해야 돼. 너네 공부해서. 학교쌤보다 너네가 더 잘해야 돼. 막 그렇게 시켜요. 그래서 학원에서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어. 수특 듣기는 학교에 따라서 시험 범위로 잡히는 것도 있고 아니면 평상시에 학교에서 틀어줘요. 틀어주고
그거 이제 점수 해갖고 수행평가를 넣던지 아니면 시험 때 듣기 시험이 나온다든지 은평고나 뭐 이런 학교들 얘들은 마찬가지고 그렇게 시험이 나와요. 수능 듣기도. 듣기는 이제 수능 듣기가 워낙에 쉽기 때문에 어렵지 않아요. 수능 듣기는. 네, 꾸준히 들으셔요. 요거. 자 이렇게 되고 일단 1월 달에 나오는 교재는 이래요. 자 그리고 요걸 다 하고 나면 요 한 6월 말쯤 그때 6월 말쯤에 또 교재가 한 권 더 나옵니다. 이 독해 교재가 수능 완성이라는 교재가 나와요. 수능 완성이라는 교재가 이제 영어 EBS 교재 마지막으로 나오는 교재예요. 요게 두 가지 파트로 구성이 되었어요. 수능 완성 이제 유형별로 나온 유형편하고 절반 나머지 절반은 실전 5회 모의고사인 실전편 이렇게 이 두 개가 합쳐서 수능 완성이라는 교재를 구성합니다. 마지막에 나오는 EBS 교재예요. 이게 진도는 아마 이제 7월 초부터 들어가게 될 거예요. 7월 초부터 이렇게 된다. EBS 교재 자체 이렇게 되고 자 요거하고 이제 뭐랑 맞물리냐면 여러분들 일단 이제 가장 여러분들이 앞두고 있는 가장 중요한 시험이 뭐예요? 가장 가까이 보게 되는 3월 그지? 3월 학력평가가 있는데 3월 학평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이 3학년 올라가면 담임쌤이 여러분들에 대한 데이터를 받죠. 그죠? 주로 이제 내신 성적 받는단 말이야. 그리고서 그 내신 성적만으로 여러분을 판단하지 않고 대략적으로 보긴 보는데 최종적으로는 3월 학력평가 점수까지 봐요. 선생님들에 따라서 3월 내신 점수하고 3월 학력평가까지 보고 나서 그 점수 가지고 이제 진학 상담을 시작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대략적으로 나와. 내신 점수하고 3월 학평 점수 다 합쳐보면 얘는 대충 어디 가겠다. 이러면 되는 거지? 어느 정도 선의 대학을 가겠다라는 게 대충 나오거든. 이제 1년 동안 그 담임쌤은 여러분들을 그렇게 바라봐. 쟤는 어디 서울 안에 있는 어디 대학 갈래? 저기 어디 전문대 갈래? 이렇게 대충 합니다. 나중에 원서도 거기에 맡겨 써줘요. 진학률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3월 학력평가가 되게 중요해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수시든 정시든 굉장히 중요해요. 잘 보셔야 됩니다. 예디 같은 경우에는 뭐 2학년 11월 아예 학교에서 안 보고 이러지, 그지? 근데 3학년 때는 안 그래요. 3학년 때는 다 봐요. 시험 다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3학년 때 보는 모의고사는 학교 내신 대비만큼이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진지하게 시험에 임해야 된다. 모든 과목 전부 다. 그래서 뭐 그냥 내 모의고사 시간에 자고 이러면 안 돼요. 이 점수가 되게 중요해요. 3학년 때 이제. 열심히 하셔야 돼. 은평구가 특히나 모의고사를 허투루 생각하는데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대학 갈 때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학은 궁극적으로 수능을 잘 봐야 갈 수가 있어요. 수능 잘 봐야. 3월 학력평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4월 학력평가도 와요.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시험 친다 보시면 돼요. 4월 학력평가도 와요. 한 달 뒤에. 요것도 있고 요것만 그냥 연습 삼아 보는 것이고 5월은 없고요. 그 다음에 6월에 뭐가 있냐면 6월 모의평가라고 이제 이름이 붙어요. 학력평가로 이름이 붙다가 얘는 모의평가로 이름이 바뀌어요. 요렇게. 그 이유는 이따 설명하고 그 다음에 한 달 뒤에 이제 7월 학력평가를 보게 돼요. 7월 얘도 학력평가야. 8월 잠깐 쉬었다가 이제 9월 되게 바쁘거든. 이때 막 뭐 수시 뭐 하고 준비하고 원서 접수하고 장난 아니에요. 연락 바빠요. 이 바쁜 틈에 9월 얘도 모의평가를 보게 돼요. 9월 모의평가 보게 되고 그로부터 약 한 달 뒤에 10월 학력평가를 또 보게 돼요. 10월 학력평가 보는 날짜는 수능 바로 딱 한 달 전. 수능 딱 한 달 전에 봐요. 항상. 그래서 이 한 달 뒤에 11월 이제 수능을 보고 시험을 마무리하게 된다. 실기를 제외하고는 이때 다 끝난다. 자 그런데 6월이랑 9월의 이름이 좀 독특하죠. 모의평가래. 뭐니 영어로? Simulation. 그죠? 좋아. 발음 좋아. 누가 원하면? Simulation. 그지? 오케이. 뭐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 수능에 대한 시뮬레이션이야. 뭐가 다르길래? 다른 건 학력평가고 얘는 왜 모의평가일까? 그 이유는 수능에 수능 영어 지문의 구조 알고 있니? 출제되는 구조? 일단 직접 연계라는 개념이에요. 직접 연계. 구성이 듣기, 독해 구조 정도는 알죠? 자, 직접 연계 지문이 있는데 직접 연계란 뭐냐면 아까 봤던 EBS 교재 있죠? 독해만 따져 독해 3권. 거기서 이제 지문이 그대로 나와요. 수능에. 그대로 나오는데 내신 대비와 똑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부교재나 교과서에 예를 들어 부교재나 모의고사 지문에
빈칸 추론이었던 게 그게 내신 대비로 나올 때 빈칸 추론은 안 나오죠. 뭐 순서로 바뀌어 나오죠. 그런 개념으로 내용이 똑같은 지문이 유형만 바뀌어서 나옵니다. 그게 직접 연계예요. 그게 한 30 몇 프로 정도 돼요. 30% 정도 돼요. 독해 지문으로 개수로 따지면 한 6, 7개 정도 될 거예요. 그 정도 왔다 갔다 해요. 그 정도가 EBS 교재에서 그대로 나옵니다. 주제 똑같아요. 심지어 이제 안에 빈칸 추론으로 바꿔서 빈칸에 들어갈 문장도 안 바꿔. 그대로 나와. 그대로 나오고 유형만 바뀐다. 단어 그대로고. 여기 직접 연계 지문. 그러면 나머지 이제 뭐 간접 연계라고 나오는데 간접 연계는 사실상 이거는 키워드만 동일하고 내용이 완전 달라요.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이 체감하기에는 새로운 지문이나 다름없어요. 이게 이제 30 몇 프로 정도 되고 30%대. 그리고 나머지가 비연계. 아예 그냥 생판 모르는 지문 나오는 거. 근데 사실상 여러분들은 요거 두 개죠, 그죠? 요 두 개가 간접 연계 자체도 비연계라고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키워드만 똑같고 주제는 완전 다르거든. 그래서 30 몇 프로가 직접 연계다. 요게 이제 EBS 교재 나온다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수능이 이렇게 구성이 돼요. 그러면 모의평가는 뭐냐? 학력평가는 이런 거 직접 연계 지문이 없습니다. EBS 교재에서 나오는 지문이 아무것도 없어요. 학력평가는. 모의평가는 수능에 대한 시뮬레이션이기 때문에 실제 그의 수능에 적용될 이 연계율이 그대로 적용돼서 시험에 나와요. 실제. 그러니까 6월서부터 EBS 지문들이 등장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9월에도 똑같이 이 연계율에 맞춰서 시험이 나와요. 이렇게. EBS 교재에서. 그리고 EBS 교재에서 연계가 6월, 9월에서 되었던 지문들은 수능에는 안 나와요. 이제 그건 제끼면 되는 거야. 연계됐던 지문은. 자, 그러면 6월 모의평가에 연계되는 게 어떤 교재냐. 보세요. 아까 EBS 교재. 요거랑 이제 같이 묶어서 우리가 보자. 일단 독해만 따질게요. 듣기는 워낙 쉽기 때문에. 독해에서 두 개 있죠? 수축 영어와 수축 독해 연습, 그지? 요거 두 개가 이렇게 6월에서 연계가 돼요. 수축 영어, 수축 독해 연습 두 권 다 6월에서 연계가 돼. 6월 모의평가 시험은 주로 6월 첫째 주, 6월 초가 됩니다. 6월 첫째 주에 거의 봐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하고 해야 될 게 뭐냐면 잘 들어요. 여기서 요거 두 권 있죠, 보죠. 듣기는 수업 별도로 안 해요. 별도로 안 하고 제가 과제물만 체크할 거예요. 듣기는 수업할 것까지는 없어. 어렵지 않기 때문에. 요 두 권이 있는데 요거를 제가 6월 전까지 진도를 다 완료를 해드려야 돼요. 6월 전까지.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이걸 모르겠지만 대다수의 학교는 아예 진도 신경 안 쓰고 아예 대부분의 학원에서조차 이 두 권을 6월 전에 끝내주지 않아요. 끝내주지 못하던가. 왜냐면 진도가 열나 빡빡한 거거든 이거. 중간에 내신 대비로 복습까지 하면서 저 두 권 다 끝내려면 진짜 빡빡한 진도거든. 아마 주변에 알아보면 6월 전에 이거 두 권 다 끝내는데 거의 없을 거예요. 저는 올해 졸업한 고3도 6월 전에 다 끝내줬어요. 빡빡하게 진도 나가서. 많이씩 풀이하면서. 죄다 풀이해가면서. 그래서 굉장히 서둘러야 됩니다. 우리가 EBS 교재 나오면. 그리고 여러분도 이제 뭐 생각하면 알겠지만 당연히 6월 전에 끝내주는 게 좋겠지. 그지? 직접 연계되기 때문에 다 끝내주는 게 좋잖아. 그지? 여기 수적 독해 연습에 조금 남았어. 한 4강 정도가 남았어. 근데 6월 모의평가에 수업 안 한 부분의 지문이 시험에 나왔어. 여러분들 얼마나 나를 원망하면서, 그지? 우리 쌤 진도 안 나가갖고, 이 지문을 못 봐갖고, 틀렸다고. 그지? 그런 일이 생기는 게 너무 싫은 거야, 나는. 그래서 진도를 다 끝내줘요. 굉장히 이제 보강을 잡아가면서까지. 올해 고3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요걸 머릿속에 넣어 두셔야 돼요, 요걸. 그래서, 가정통신문이 여러분들 어머님들께 카톡으로 다시 나갈 건데 고3 수업을 들어봤던 학생들은 알겠지만 2시간 수업으로는 진도가 택도 없습니다. 이건 2시간 수업으로도 진도 뺄 수 있어. 어떻게 빼면 되는지 알아? 예를 들어 지문 10개가 있으면 5개만 풀이하면 돼. 실제 학원이나 학교에서 그렇게 많이 해요. 쉬운 건 대충 너네가 해라 이러고 듬성듬성 풀이하거든. 근데 그런 공부가 안 돼요. EBS 지문은 아주 쉬운 거, 뭐 안내문 도표 이런 거 빼고는 죄다 풀이해야 돼. 그래야 들어간 단어를 외우게 되고 들어간 주제를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문을 웬만하면 다 합니다. 아주 쉬운 거 빼고는. 신경어조 분위기도 해요. 지문 풀이를. 그래서
그 지문 풀이를 다 하고 진도도 끝마치려면 2시간 수업은 택도 없어서 올해 졸업한 고3들도 3시간씩 수업을 했어요. 그래서 그게 1월 달부터요. 1월 달부터. 지금 2시간이죠? 택도 없다. 그래서 3시간으로 늘려서 진도를 나갈 거고 그 3시간 안에는 제가 해석을 다 시킬 거예요. 마이크가 돌아갈 거예요. 한 명 한 명. 고3 수업 들어온 사람 할 거야. 하영 그지? 마이크 돌아가. 그래서 현관펜 문장, 어려운 문장 마이크 들고 해석해야 돼. 못해도 돼. 괜찮아. 대다수가 못해요. 해석. 어려운 지문만 체크하고 오기 때문에 제가 해석을 들어보고 이제 교정을 하죠. 살짝 이렇게. 그래서 그 시간도 확보해야 되고 나만 혼자 풀이하면 뭐해? 난 영어 잘한다라고 자랑하는 거지, 그지? 그래서 그 과정이 필요해요. 그리고 단어 시험도 칠 것이고 단어가 꽤 많이 나가게 될 거예요. 몇백 개씩. 단어 시간하고 여러분 직독직계 발표하고 진도 나가고 하려면 사실 3시간으로도 좀 부족한 감이 있어요. 3시간 수업으로 해서 좀 빡빡하게 공부를 해야 된다. 영어만 늘어나요. 수학, 국어는 그대로고 이과 수학은 모르겠다. 영어만 기존 2시간에서 3시간으로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원비가 조금 올라요. 이제 가정통신문을 어머니께 카톡으로 보낼게. 참고하시면 되고 어머님들께. 그래서 어머니께서 혹시 여쭤보시면 영어쌤이 이러저러해서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더라 라고 그냥 전달만 해주세요. 전달만. 여러분들은 3시간 수업하기 싫겠지만 그렇게 해야 좀 제가 제대로 수업을 해드릴 수 있어. 하나하나. 안 그러면 학교랑 다를 바가 없어요. 수박 겉핥기식으로 진도가 빠박 나가면 의미가 없거든. 그래서 그렇게 좀 제대로 수업을 해주고 싶다. 매번 수업하고 나서 단어가 꽤 많이 나와요. 꽤 많이. 그거 단어 다 외워갖고 오시고 EBS 단어는 매번 똑같다. 매번. 이게 이제 6월 모의평가 개념이고 9월은 뭐냐 그러면 봐봐 여러분. 자, 눈치가 좀 빠른 분 알겠죠? 그러면 9월 모의평가에는 어떤 교재들이 연계가 될까? 수능 완성까지 다 3권 다 연계가 돼요. 그럼 제가 여러분들한테 해드려야 될 또 뭐야? 9월 전까지 9월 모의평가도 9월 거의 첫째 주에 봐요. 9월 전까지 내가 뭐 해줘야 돼? 수능 완성도 다 끝내줘야 돼. 완벽하게 전부 다. 이거 제가 약속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올해 고3들도 작년 이맘때 똑같이 얘기했어요. 내가 진도 끝내주겠다. 보강을 잡아서라도 너 끝내줬어. 수능 완성도 끝내줄 수 있어. 할만하더라고 해보니까. 내가 조금만 귀찮으면 진도 다 끝내드릴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이제 요 3권 중에서 요 9월 모의평가에는 수능 완성이 주로 연계가 많이 돼요. 최근 교재라서. 수능 완성에서 거의 한 전체 지문 중에 절반 정도, 연계되는 지문 중에서 절반 정도 수능 완성에서 연계가 됩니다. 이렇게 3개에서 9월 모의평가를 보게 된다. 이렇게. 그래서 EBS 교재 중요해요. 1월 달에 나오면 일단 첫 번째 수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은 내신 대비를 위해서 일단 중요한 거지. 그때부터 진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정시를 준비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연계되는 지문 때문에 EBS 교재를 꼼꼼하게 체크하셔야 돼. 그리고 단어는 이 지문에서 나왔던 단어가 수특 영어에서 나왔던 단어가 수능 완성에 또 나와요. 장담할 수 있어요. 올해 나왔던 단어가 여러분 보는 내년 그 EBS 교재에 또 나와. 그 다음에 또 나와. 단어는 수준을 맞춰서 나오기 때문에 그 이상의 어떤 단어가 쉽게 나올 수가 없어요. 해마다 똑같은 단어가 나옵니다. 똑같은 단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EBS 교재를 어느 해가 됐든지 한 해 것만 공부를 하면 그 다음에 거의 EBS 교재는 상당히 수월하게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드린 교재가 이게 뭐냐면 과거의 EBS 교재입니다. 과거 EBS 교재 중에서 요 수능 완성 유형편이에요. 유형편. 요게 조금 풀만 하거든. 그리고 유형별로 정리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과거의 EBS 교재를 책으로 만들었고 요걸 가지고 우리가 1월 둘째 주에 EBS 교재 여러분들께 나오기 전까지 요걸 공부를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진도 나가고 오늘 많이는 안 풀어. 한 5개 정도 풀 거야. 풀고 나서 단어가 정리돼서 나갈 거야. 그거 더 외워갖고 오셔야 돼. 그래서 과거의 예전 EBS 교재지만 요 단어 외우면 여러분들이 볼 EBS 교재 똑같이 단어가 그대로 나옵니다. 장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외우세요. 이거 단어 열심히. 그리고 이 교재는 왜 이 교재를 하냐면 단어 암기와 EBS 난이도를 좀 적응하기 위해서. 근데 그나마 요게 좀 쉬운 교재예요. 요 3권 있죠. 가장 쉬운 교재가 마지막에 나온 수능 완성. 이게 가장 쉽습니다. 난이도 가장 떨어져요. 마지막 교재인데도. 그 다음 쉬운 거를 펴니까 어려운 걸 펴니까. 그 다음이 이제 수특 영어고 중간 난이도고 셋 중에 가장 어려운 게 수특 독해 연습이에요. 이렇게. 가장 어렵죠. 수특 독해 연습. 정말 어려워요. 이거는. 지문 해설지를 봐도 이해가 안 갈 지문이 막 등장해. 과학 지문 같은 거.
해설지 봐도 몰라. 수업 독해 연습 이렇게 되고, 요 중에 우리는 좀 풀만한 요거 가지고 공부를 할 거예요. 유형편만 실어서 요거 하다가 1월 둘째 주, 셋째 주 왔다 갔다 하거든, EBS 교재가. 여러분들이 봐야 될 EBS 교재가 출판되면 요 교재는 하다가 바로 스탑하고 여러분 교재로 넘어갈 거예요, 바로. 그러니까 이 교재는 다 못 끝낼 수도 있어요. 아마 다 못 끝낼 것 같아. 일단 끝까지 뽑긴 했는데. 그래서 이 교재는 하다가 중간에 스탑할 수 있기 때문에 교재비 별도로 안 받아요, 학원에서. 안 받고 그냥 책 가지고 공부하시면 돼요. 교재비 없어요, 이거. 엄마한테 구라치고 돈 받아가지 마, 엄마한테. 그렇지? 교재비 없습니다. 그냥 하다가 멈추고 바로 여러분 교재로 넘어갈 교재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보세요. 그럼 이제 9월까지의 진도는 대충 알겠죠? 수능 완성까지 공부를 한다. 9월 이후는 어떻게 되냐? 9월부터 11월까지 대략 두 달 정도 안 되는 이 기간 동안에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두 번의 수업이 있죠. 1차 수업과 2차 수업이 있죠. 1차 수업에 뭘 하냐면 EBS 진도 끝난 뒤에 EBS 진도 끝난 뒤에가 이때가 되게 중요해요. 이때가 1차 수업에는 EBS 교재 독해가 총 3권이 나오죠. 그죠? 수특 영어, 독해 연습, 수능 완성. 수능 완성은 비교적 최근 교재이기 때문에 좀 기억을 해요. 수능 때까지. 수특 독해 연습은 아까 말했듯이 대다수의 학교에서 내신 범위로 잡기 때문에 복습을 한 번씩 하거든, 이거. 중간 기말 때. 한 달까지는 안 잡아. 한 3주? 2주 잡고서 복습해요. 그래서 기억을 좀 해. 근데 아까 내가 뭐가 제일 어렵다고? 수특 독해 연습이 제일 어렵다 했죠. 이거는 복습을 하거나 뭐 할 기회가 거의 없어요. 한 번 수업밖에 할 기회가 없어. 수특 독해 연습은. 근데 이게 아까 말했듯이 제일 어려운 교재거든. 그래서 이게 직접 연계로 나왔을 때 배웠던 지문임에도 불구하고 많이 틀려요. 독해 연습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요때 수특 독해 연습을 복습을 합니다. 연계율이 높은 지문과 이제 수업을 하다 보면 좀 이게 느낌 오는 게 있어요. 어려운 지문들이 주로 연계가 많이 돼. 그리고 새로운 테마를 갖고 있는 지문 이런 거 연계가 많이 돼요. 그리고 환경 관련 지문은 무조건 나오게 돼 있어. 이런 거. 환경 관련인데 좀 어렵기도 하면서 새로운 키워드다 무조건 연계돼요. 무조건. 그게 이제 재작년 같은 경우에 카본 싱크홀이라는 게 있어요. 카본 싱크홀. 이산화탄소 배출구라는 개념이 있었는데 제가 기억하기로 EBS 교재에서 처음 나온 개념이었거든. 요거 연계 될 것 같다라고 할 때 실제로 6월에서 연계됐어요. 뭐 그런 식으로 연계율이 높고 어려운 지문들 복습을 합니다. 독해 연습을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지문을 골라갖고 올 거야. 복습한 지문들은 다시 단어로 암기할 것이고 나머지 한 번 해서 이게 진짜 중요한데 이때는 고3 실전 모의고사를 봅니다. 학원에서 수업 시간에 3시간 수업이라고 그랬죠, 그죠? 영어 몇 분이라고? 70분. 그래서 70분 시간 재고 듣기랑 독해 똑같이 시험 볼 건데 어떤 모의고사 볼 거냐? 요 9월쯤 되면은 이전부터 시중에 이제 봉투 모의고사라고 나오는데 그 봉투 모의고사가 수능과 연계율 똑같이 구성된 봉투 모의고사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EBS 교재에서 연계율 30몇 프로 똑같이 해서 자기들 출판사 나름대로 만든 봉투 모의고사들이 나와요. 출판사마다. 그걸 학원에서 구비를 해서 그거를 시험 볼 거예요. 수능과 똑같은 연계율을 가지고 있는 걸 구해서. 그래서 이때 70분 시간 재고 시험 보고 그 다음에 풀이까지 해서 이제 3시간 수업으로 구성이 돼요. 그러니까 매주 시험을 매주 실전 테스트로. 이번 내신 대비 하면서 지금 정시반인 친구가 여기는 두 사람인데 그지? 정시반을 들어왔던 친구들은 저기 당사자들이 있으니까 매주 시험 봤거든? 일요일마다. 첫 주, 1주차에 시험 본 거하고 마지막 주차에 시험 본 거하고 등급 차이가 있죠, 그죠? 점수 차이도 있고, 그지? 자기 본인이 느끼는 실력 차이는 시간 안 배도 분명히 차이 나지, 그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느낄 텐데 여러분들이 모의고사 점수나 실력이 올라가는 때는 모의고사 실전 시험을 볼 때예요. 근데 대다수의 학생이 실전 시험을 어떤 학생들은 단 한 번도 보지 않고 바로 수능으로 직방으로 간 학생들도 있어. 시험 보기 두렵거든. 왠지 시간이 좁지 그런 느낌 싫잖아, 그지? 그래서 자기 스스로 잘 안 돼요. 그래서 학원에서 시험실 항상 마련하는 거야. 매주 시험 보시면 돼요, 이때 9월서부터. 그러면 11월까지 꽤 시험 보겠지, 그지? 실력이 점점 올라가요. 시험 보고 나면 모의고사 한 해 분량에 대한 단어가 배부가 돼. 한 300개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한 해 분량이기 때문에 이거 다 외워갖고 오셔야 돼. 전부 다. 그래서 시킨 대로 하시면 단어 열심히 외우고 시험 열심히 참가하시고 그러시면 바보가 아닌 이상 3등급은 기본으로 깔고 할 수 있어요. 바보가 아닌 이상. 영어가 절대평가인데 왜 등급이 안 나오겠니? 단어 안 외워서 그래. 시킨 대로 안 하고 문제 제대로 안 풀고 시킨 대로 해. 기본 3등급은 깔고 가고 깔고 간다는 얘기는 그 이상 가능하다는 얘기야. 3등급부터는 그래도 좀 가능성이 있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지. 여기서 이제 2로 올라가고 2에서 1 가는 건 그날 당일날 약간 운이나 컨디션이 필요해요. 그리고 실력도 당연히 필요하고 2에서 1 가는 건 좀 그런 변수가 있다 쳐도 2는 실력 쌓으면 2는 갈 수 있어요. 3은 기본으로 깔고 단어만 열심히 외우면 여러분 지금 대다수는 보기에 있는 단어도 모르는 수준이기 때문에 많이 영어가 어렵지. 그지? 그래서 머릿속에 항상 단어를 열심히 외우자 라고 기억하시고 단어는 딴 거 아니고 일단 EBS 교재를 외우시면 EBS 교재 난이도 그대로 그 단어가 수능 단어 난이도를 결정해요. 그 해에. 그러니까 EBS 교재 단어 열심히 외우면 수능 단어 거의 커버돼요. 정말 어려운 제목 빼고 아예 교육청에서 대놓고 이건 틀리라고 내는 문제들이 있어. 킬러 제목들. 한 2개 정도 돼요. 그 2개 빼고 나머지는 단어 대부분 알 수 있어요. 열심히 외우시면. EBS 단어 열심히 외우시고 플러스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여러분 대다수가 지금 기본 단어도 많이 비어있는 상태라서 EBS 교재하고 단어는 앞으로 오늘부터 단어 과제는 EBS 교재 요 수능 완성 유형편이라고 말씀드렸죠? 단어 오늘 내가 정리해 갖고 왔어. 오늘 많진 않아. 지금 풀이 많이 안 할 거라서 요 단어 플러스 능률복화 있죠? 능률복화 어원편이 있고 실력편이 있어요. 여러분 대다수가 학교에서 지금 요 교재 쓰고 있고 그지? 몇몇 사람은 소수, 아주 극소수만 실력편으로 외우시고 대다수는 어원편으로 외우세요. 왜냐면 어원편에 여기에 기본 단어들이 많이 수록되어 있어요. 기본 단어라 하면 모의고사에서 이제 그냥 2점짜리 보통의 지문에 보기로 나오는 수준의 단어들 있죠. 그죠? 기본 단어거든. 그 정도 알아야 되잖아. 그죠? 기본 단어들이 지문에 많이 등장하잖아. EBS 교재에 있는 단어들은 기본 단어가 막 수록되어 있지는 않거든, 이거는. 요걸로 기본 단어 챙기고, 어려운 단어는 EBS 교재 정리된 단어로 챙기고, 2가지로 단어를 외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능률복화 그냥 외워라 그러면 안 외우니까, 뭐 책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매번 이제 강의노트 나가죠? 강의노트 뒤에 제가 외워야 될 단어를 달아놔요, 항상. EBS 교재 단어하고, 요 뒤에 능률복화 3일치. 1부터 5는 너무 쉬워서 6부터 외우고 6부터 6, 7, 8, 3일치씩 3일치 해봤자 다 합치면 어원편 기본 저거는 60개밖에 안 돼요. 뒤에 달아놨어. 요거 외워갖고 오세요. 능률복화 어원편 요걸로 기본 단어 챙기는 거야. 그래서 단어는 2종류가 나갑니다. 뜻만 외워갖고 오시면 돼요. 외워서 뜻쓰기로 시험 보시면 돼요. 요거 단어 2개 다 외워갖고 오시고 제가 이따가 말씀드린 몇몇 분은 실력편으로 외워갖고 오시고 실력편으로 대다수는 어원편으로 외워갖고 오시면 돼요. 둘 다 외워야 돼. 하나만 외우면 안 되고 써먹을 데가 없어요. 둘 다 외워야 돼. 둘 다. 이제 고3 있잖아. 그치? 결국 영어는 단어야. 열심히 외워갖고 오시고 자 이러면 다 말씀드렸나? 오케이. 그러니까 이렇게 1년 동안 우리가 공부를 합니다. 대충 어떤 개념인지 알겠죠? 그죠? EBS 교재하고 맞물려서 모의고사를 공부를 착착착 하면 된다. 여러분들 고3 되면 되게 바쁘게 진행이 돼요. 한 달 한 달. 그 다음 모의고사 바라보면서. 그러니까 단어는 미리 외우셔야 되고 방학 때 사탐 같은 거 방학 때 좀 미리 해두고 미리. 방학 때 안 하면 나중에 하면 여러분 부담이 돼요. 사탐 나중에 암기니까 나중에 바짝하면 되겠지? 안 돼. 나중에 주요 과목 등급 신경 쓰느라 유지하기도 빡세기 때문에 그때 뭐 사탐까지 하려면 정신이 없거든. 방학 때 뭐 사탐은 인강 정도면 돼요. 교재 사서 인강 들으면서 EBS 교재 나오니까 그래. 인강 들으면서 사탐은 어느 정도 좀 완성을 해 두셔야 돼요. 어느 정도는 여름방학 때는 다듬는 거야. 사탐은 다듬고 사탐 과탐 다듬는 거지. 그때 가서 처음 시작하면 안 돼. 그때 정신 없어. 사탐 과탐할 정신적 에너지가 남아있지 않아요. 지금 방학 때 미리 해. 사탐 과탐은 주요 과목은 계속 꾸준히 열심히 하시고 자, 이렇게 되니까는 열심히 좀 따라오세요 여러분. 열심히 해서 좀 대박을 내보자. 기본 3등급은 우리가 맞도록 하자. 1등급 빨리 갔다 오세요.
자, 그래서 오늘은 뭘 할 거냐면 지금 말씀드린 수능 완성 유형편을 할 건데 1강은 너무 쉬워서 뺐고요. 뭐 편직을 이런 거라서 뺐고 2강서부터 할 건데 2강도 할만해. 2강도. 자, 요지를 잡는 건데 문제 풀기 전에 일단 잠깐만 설명을 듣고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오늘 건 굉장히 쉬워요, 여러분. 굉장히 쉬워요. 들으시면 돼. 갈수록 조금씩 어려워요. 자, 일단 여러분 앞으로 독해를 하고 문제를 풀 때 글쓴이의 요지를 나타내는 표현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지금 정시반이나 아니면 고3 수업하면서 이걸 들었던 사람도 있는데 들었던 사람은 다시 한번 들으세요. 지민아, 한번 집어넣어. 너네 이제 고3이야. 잘 들어. 자, 보세요. 글쓴이의 요지를 나타내는 표현들이 있는데 첫 번째 당연히 명령문이 있어요. 명령문. 어떻게 쓰지? 동사 원형을 문장 처음에 쓰면 되죠. Study hard. 이 글을 쓴 사람의 요지는 뭐야? 열심히 공부하기를 바라면서 이 글을 쓴 거야. 뭐뭐 해라 라고 하는 명령문이 오면 글쓴이의 요지가 들어갔다. 이걸 잘 봐야 된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명령문에 필적하는 조동사 표현들 있죠. 뭐가 있죠? must. must의 거의 동의어 have to. 그 다음 또 강한 느낌의 need to. should. should의 동의어 뭐가 있어요? ought to도 뭐뭐 해야 한다는 뜻이야. 이런 것들. 뭐뭐 해야 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조동사나 일반 동사. 이것들이 들어가면 이 문장이 또 질문의 요지가 된다. 글쓴이에. 그러면 이런 게 들어가서 글쓴이의 요지를 파악했으면 여기 문제 자체가 주제나 제목이나 요지를 잡아라면 바로 답으로 가도 돼요. 바로 답으로 가도 돼. 딱 하나만 좀 체크해보고 그거 이따 하고. 자, 세 번째 극단적 표현들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극단적 표현. 대표적으로 never. 결코 뭐뭐가 아니다. 결코 뭐뭐 하면 안 된다. 그게 아니라는 게 지문의 요지거든. 책이 없어. 빨리 오셔야지. 책 내가 앞에 놨던데 앞에 안 놨고 뒤에 앉아있고 굳이 책을 달라고 하는 저. 네? 또 이런 게 있어요. 이 뜻이 뭐죠? extremely. 뭐지? 극도로 엄청나게 극단적 표현에 해당돼요. 그리고 이런 거 기억나나? to 동사원형 뜻이 뭐였죠? 너무 뭐해서 뭐 할 수 없다는 게 지문의 요지다. 극단적 표현들. 그리고 이런 거 necessary 뜻이 뭐예요? 필수적인. 이거 비슷한 동형은 뭐가 있어? essential, 그죠? 필수적인 이런 것들. 뭐 very important, 그다음에 뭐 vital 이런 것들. 뭐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도 극단적 표현. 글쓴이 요지를 담고 있다. 오늘 그 예비고사 학부모 설명회가 있거든. 그래서 테이블 옮기느라 좀 시끄러워. 이따가 몇몇 분은 제가 이거 끝나고 저것 좀 들어야 될 사람이 몇 명 있거든. 그거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거 좀 듣고 가시는 게 좋아요. 이거를 어딘가 적어서 기억해 두세요. 지금 정리하는 거. 독해 스킬을 기억해 두고 여러분 걸로 만들어야 돼. 이거를 어딘가 적어도 극단적 표현들이 글쓴이의 요지를 담고 있다. 이런 거 잘 봐야 된다. 자, 그 다음 인용구. 인용구가 뭐죠? 인용구가 큰 따옴표로 누군가의 말을 따온 거. 그치? 영어는 되게 중요해. 왜 그러냐면 류쌤이 말하기를 영어는 대학 가서는 완전히 필수고 취업할 때도 필요하다고 하셨어. 류쌤의 말을 따왔지, 그지? 그 용도는 뭐예요? 나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인용구가 뭐야? 지문의 요지일 가능성이 꽤 높아요. 그래서 인용구가 나오면 잘 봐야 된다. 인용구의 내용을. 글쓴이의 요지이거나 요지에 대한 주제가 단서가 된다. 그 다음 또 굉장히 중요한 게 있죠. 바로 역접을 나타내는 표현. 역접이 뭐라고? 글의 흐름을 바꾸는 표현.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however, 그치? 그러나. 또 뭐가 있죠? but 이런 거. 자, 또 하나. nevertheless가 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치? yet 같은 것도 요것도 아직이란 뜻 말고 문장 처음에 쓰면 얘도 그러나라는 뜻이죠. 역접에 해당된다. 역접이 중요한 이유는 사람들은 호진이가 정말 예의 바르다고 생각한다. 그러나가 나왔어. 그 뒤에 어떤 내용 나와? 호진이가 사실 예의 바르지가 않을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지, 그지? 그러니까 이 글쓴이가 정말 하고자 하는 얘기는 호진이는 예의 바르다가 아니라 그렇지 않으니까 착각하지 말아잖아, 그죠? 그래서 역접 뒤에는 글쓴이의 요지가 나올 확률이 상당히 높아져요. 요지이거나 글쓴이의 요지에 대한 단서가 나옵니다. 역접 앞에는 그냥 얘기한 거야. 강조를 하기 위해서. 역접 뒤를 잘 보세요. 역접 뒤를 잘 보시죠. 역접 뒤에 바로 글쓴이의 요지가 나올 확률이 쑥 올라간다. 가능성이 요 정도 우리가 기억을 해두고 독해할 때 이거 기본적으로 챙겨낼 거예요. 기본적으로 글쓴이의 요지를 담고 있는 거. 왜냐면 수능 지문, 영어 지문의 대다수는 사실은 주제 잡기 싸움이기 때문에 뭐 흐름 이런 거 빼고 순서 빼고는 주제를 잡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우리가 머릿속에 넣어두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오늘도 요거 이용해서 문제를 좀 풀어볼 건데 왔다 갔다 하면서 까먹으면 다시 앞에 페이지 보시고 이게 단서였구나 하고 요걸 여러분들이 체화시키셔야 돼. 체화시키셔야 돼. 그래서 어떠한 이건 근데 수능뿐만 아니라 모든 영어 시험이 다 어학 시험에 다 적용되는 거예요. 이런 걸 잡아서 주제를 빠르게 파악을 하자. 이 정도. 자, 그리고요. 요거와 같이 요런 스킬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요런 스킬도. 바로 예시. 자, 예시도 굉장히 중요한데 중요한 이유는 뭐예요? 얘를 주로 우리가 언제 드는지를 생각을 해봐봐. 얘를 언제 드니? 나는 류쌤이 영어를 굉장히 잘한다고 생각해. 어제 말이야. 내가 영자 신문을 아무거나 던져줬는데 류쌤이 그 자리에서 바로 읽었어. 바로 해석했어. 뭐야? 예시지, 그지? 주장을 하고 그 뒤에 뭘 들어요? 나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예시를 들지, 그지? 예시를 드는 순서가 항상 뭐다? 거의 일반적으로 주장을 하고 나서 그 다음 구체적으로 들어가요. 예시가 나와요. 근데 영어에서는 for example, for instance 이런 표현과 함께 예시가 나옵니다. 그럼 반대로 생각하면 예시가 나왔다는 얘기는 그 앞에 뭐가 나왔을 확률이 높다? 주제나 요지가 나왔을 확률이 높은 거예요. 그지? 자, 근데 주제나 요지는 방금 문장이 어땠어? 나는 류쌤이 영어를 잘한다고 생각해. 하나짜리, 짧지, 그지? 하지만 예시는 어때? 길이가 어떨 수밖에 없어요. 길 수밖에 없지. 구체적으로 장황하게 설명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면 주제를 대충 쭉 읽어보니 대충 얘는 이런 얘기 하는 거. 류쌤이 영어 잘한다는 얘기 하는 것 같아. 그리고서 예를 들어 어제 내가 영자 신문을 이라고 나오는 순간 그 예를 들어 밑에 부분 읽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지? 읽어보나마나 무슨 얘기? 류쌤이 영어를 잘하겠지 뭐 이런 얘기일 거 아니야, 그지? 이게 주제나 제목, 뭐 빈칸 추론, 주제 잡기 문제였으면 뒤에 읽을 필요 있다 없다? 없습니다. 시간이 부족하니까. 왜 읽고 앉았어 그걸? 그지? 예시를 읽는 경우는 딱 하나지. 뭐 위에 읽어도 주제를 파악하지 못했을 때 그때는 읽어줘야지. 그지? 근데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길기 때문에. 그래서 예시는 가능하면 스킵을 해도 괜찮다. 주제를 이미 잡았으면. 이해됐죠? 그러면 우리 반대로 예시의 시작을 알리는 표현을 알아야겠지. 그지? 그래야 예시를 스킵을 하던지 뭐 부족하면 읽어주던지 할 거 아니야, 그지? 일단 첫 번째 자, 위에나 적었죠? 첫 번째 방금 말씀드린 대표적으로 for example 이란 게 있어요.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이거에 동의어 for instance도 있어요. instance가 이게 예시란 뜻이거든요. 예를 들어 라는 표현이고 이런 게 시작되면 이 앞에서 주제가 나왔을 가능성이 꽤 높다 라고 인식하시면 되고 자, 두 번째 이건 뭐 대표적인 예시의 표현이니까 뭐 정리 안 해도 알 거고 이런 것도 잡아내야 돼요. consider 뜻이 뭐죠? 명령문이네 고려해봐라 라는 거는 이제 앞으로 상황을 들겠다는 뜻이에요. 야, 너가 한번 고려해봐봐. 류쌤이 영자신문을 그 자리에서 읽었다니까 예시가 consider가 등장하면 이와 비슷한 suppose의 원래 뜻은 가정하다요. 가정해봐라 라는 것도 예시가 시작되는 단서가 돼요. 그 다음에 imagine 상상해봐라 라는 것도 이제 구체적인 상황을 들겠다는 거예요. 예시의 시작을 알립니다. 그 다음 교묘하게 예시가 시작되는 게 있어요. if나 뭐 when이나 as나 이런 접속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류쌤이 영자 신문을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대상과 류셈이라고 하는 영자신문을 읽는다고 하는 구체적인 상황이 등장하면 이것도 예시가 바로 시작이 되는 거야. 구체성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예를 들어 연도가 나온다. 1997년에 예시일 가능성이 높아요. 또 어제 아침에 예시일 가능성이 높아요. My son, 우리 아들이 이런 거. 갑자기 왜 얘기해 그걸 우리 아들, 그지? 자랑하고 싶어서? 아니 예시라고. 구체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시작되면 예시에 대한 시작이므로 요 앞에 주제가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다시 한번 체크를 해라. 이런 얘기예요. 이해되니? 예시의 시작을 알리는 표현들이 중요하다. 뭐 여기에 하나 위에 이번에 하나만 더 추가하자면 요런 것도 있어요. 간혹 나오는데 let's say that 이라고. 요건 그냥 말해보자가 아니라 얘도 가정해보자는 뜻이에요. 얘도 예시를 들겠다는 뜻입니다. 간혹 나와요. let's say, 가정해보자. 아, 예시가 나왔구나. 주제가 그 전에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보자. 대충 주제를 어떻게 잡아야 될지 알겠죠, 그죠? 이런 단서들을 보시고. 오늘 푸는 게 요런 요지나 단서 잡기 좋게 되어 있어요. 구성 자체가. 이따가 시도를 해보시고. 자, 그리고 자, 그러면 보자. 지문을 봤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알았어. 아, 이게 요지를 잡는 게 있구나. 쫙 읽었는데 여기쯤에 이제 명령문이 나왔어. Study hard 이런 식으로. 열심히 공부해라. 이게 지문의 요지 같아, 그지? 그리고서 for example이 나왔어요. 예를 들어 너가 열심히 공부를 하면 서울대 가고 뭐하고 막 시작되겠지, 그지? 그러면 여기까지 요지를 읽어서 그죠? 열심히 공부해라는 내용 같아. 그리고 나서 for example이 나오네, 예시가 나오네. 그럼 여러분들이 뭘 알 수 있어? 아, 열심히 공부해라 가 지문의 요지구나. 그러면 바로 보기로 가서 열심히 공부해라를 찾으시면 돼요, 그죠? 자, 그런데 하나는 챙겨야 돼. 뭘 챙겨야 될까? 요 예시가 나왔네. 바로 답으로 가기 전에 하나 체크해야 되지. 뭘 체크해야 될까? 뭘? 그렇죠? 여기에 뭐가 없는지, 아까 우리 배웠던 역접이 있는지 없는지 체크하셔야 돼요. 만약에 끝에서 조금 위에 여기에 however가 있다. 그러면 여기서 갑자기 반전이 일어날 확률이 높아요. 그러나 사실상 현대 시대에는 단순한 공부만으로는 성공하기가 힘들고 너가 창의성을 기르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해야 된다. 그게 지문의 주제가 돼요. 역접 D가 진짜 하고자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구조로 요지 잡았고 예시가 나왔는데 스캔은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뭐에 대한 스캔? 역접의 유무에 대한 스캔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역접이 없으면 답으로 바로 가셔도 돼요. 거의 주제가 바뀔 리가 없습니다. 역접이 있으면 끝까지 읽어줘야 돼.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이렇게 한번 접근을 해서 문제를 풀어볼 건데, 앞으로 이제 수업 시간에 푸는 모든 교재는 시간을 재고 풀 거예요. 시간을 재고. 아직 풀지 마. 자, 시간을 어떻게 쟀는지도 말씀드릴게. 모의고사 몇 분이죠? 70분, 그지? 지금 정시반 계속 시험 본 사람 알겠지? 70분에 듣기가 몇 분 대략적으로? 듣기가 몇 분? 30분? 아니야, 30분 안 돼요. 한 22, 3분 정도 돼요. 22, 3분. 그러면 듣기 한 22, 3분에 답안지 마킹 한 2, 3분 필요하다고 치고 이제 25분 그냥 날려버리자. 그지? 70분에 25분 날리면 몇 분 남아요? 45분 남지, 그지? 자, 45분 만에 이제 우리가 독해를 푼다고 이제 가정을 해야 돼요. 45분 만에. 18번에서 45분까지. 그런데 실제로는 어때요, 여러분? 듣기 할 때. 제발 좀 듣기 할 때, 예디, 그림 그리지 말라고. 듣기 할 때. 시험 좀 사람 얼굴, 컵이 그려져 있고 난리도 아니야. 별의 컵이 있고 막. 듣기 할 때 여러분들, 쉬운 지문들 있죠? 18번, 19번, 20번도 풀만해. 그지? 24번 도표, 25, 26, 안내문, 이런 거. 또 어떤 학생은 저 뒤에 43, 4, 5번, 이것도 쉽거든. 장문 독해. 사실 되게 쉽거든, 이거. 여러분 끝까지 안 가봐서 모르지. 그지? 되게 쉽거든, 이거. 41, 2번은 어려워요. 43, 4, 5번은 진짜 쉬워요. 길기만 길고. 거기다가 3개나 있어. 총 6점이야. 요 정도는 풀 수 있어요. 요 정도 풀 수 있어요. 요 정도 난이도 풀 수 있으면 듣기 할 때. 전부 다. 풀 수 있어요. 전부 다. 숙달이 되면 듣기 딱 듣기 끝나면 대략적으로 제가 이제 모의고사 시험 볼 때 항상 앞으로 몇 분 남았다 듣기 끝나면 말씀드리거든. 제가 항상 말씀드린 숫자가 50분 남았습니다. 48분 남았습니다. 그 둘 중 하나야. 48분이나
50분 정도가 남은 시점에서 지금 앞에 얘네 대략적으로 거의 풀고 나머지 어려운 거 22, 23의 제목 같은 거 조금 까다롭거든. 그리고 빈칸 추론, 순서, 문장 삽입, 요약 여러분들 어려운 거 있죠? 걔네만 남겨둘 수 있다고. 걔네만. 그러면 요 나머지 시간 안에 걔네들 푸는 거 좀 풀만해. 풀만해요. 그러면 우린 근데 요건 얘를 제껴두고 45분에 그냥 나머지 지문을 푼다고 가정했을 때는 지문 하나당 1분 20초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지문 하나당 1분 20초 안팎으로 푼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쉬운 질문들은 여러분 이렇게 해야 돼. 1분 안에 풀어야 돼. 쉬운 질문들은. 앞에 있는 이런 것들. 오늘 푸는 이런 것들. 쉬운 질문은 단서 빠르게 잡아서 1분 안에 풀어버리고 넘어가야 돼. 읽었던 질문 제발 또 읽지 마. 그거 또 읽어도 몰라요 어차피. 어차피 첫 번째 읽었을 때 몰랐던 이유가 단어 몰라서 아니야? 그지? 흐름 몰라서 어차피 몰랐던 거잖아. 두 번 읽으면 알아? 전혀 외우지 않았던 단어를 두 번 읽고 갑자기 단어가 막 뜻이 들어오나? 그런 거 없잖아. 그지? 빈칸 추론처럼 정말 놀리고자 어려운 건 그건 좀 시간 할애해서 두 번 읽으면 한데 18, 19 이런 거 쉬운 거 왜 두 번 하고 안 했어? 한 번 읽고 한 번에 끝난다 생각하고 단서 잡아서 풀고 넘어가셔야지. 어려운 거에다 시간 투자하셔야지. 쉬운 건 1분 안에 제껴서 풀어버리고 그다음에 어려운 거 한 2분 정도 투자해서 시간 투자해서 풀고 그렇게 하면 제대로 숙달이 되면 45분까지 다 풀었을 때 대략 10분 정도가 남게 돼요. 오히려 10분 남아요. 남은 시간에 검토하면 돼. 내가 좀 빠르게 찍었던 거 답안지 맞게 하지 말고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하는 거예요. 내가 좀 이렇게 빠르게 풀었던 거 좀 별표 표시 해놨던 거 이런 것들 정말 몇 번 봐도 이해가 안 갔던 거 그때 다시 봐. 다시 봐. 어법 같은 거 혹시나 내가 아는 유형이 나왔을까 10분 남거든. 그때 다시 보시면 돼요. 그렇게 접근하셔야 돼. 딱 시간 맞춰서 45분에 딱 마지막 딱 째깍할 때 45분 딱 푼다? 이거 안 돼. 미리 풀어야지 미리. 미리 풀어야 돼요. 그걸 자꾸 연습하셔야 돼. 그래서 앞으로 수업 시간에 푸는 모든 독해는 전부 다 시간 제곱 풀 거예요. 우린 그래도 아직 익숙하지 않으니까 1분 30초 정도 제곱 풀자. 1분 30초. 그렇게 오늘도 1분 30초 정도 1분 30초보다는 조금 덜하게 풀 건데 총 5개 지문이고요. 단서 잡아서 빠르게 풀어야 돼. 알겠니? 지문 닳지 말고. 오늘 대다수의 지문이 빠르게 풀 수 있는 걸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2강 첫 번째 지문하고 Let's check이라고 되어 있는 거 그 뒤에 지문 4개가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제가 7분 시간 드릴게요. 7분 만에 풀고 채점하고 잠깐 쉬었다가 지문 풀이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준비하시고 단서 잡아서 빠르게 풀어봅시다. 시작. 혹시 애들 연락이 됐나요? 지금 해주세요. 지금 해주세요. 괜찮아요. 예. 지금 온 애들 지울게요. 아니. 바쁘죠, 오늘. 됐고, 왔고, 지우지. 네, 이렇게. 예. 유진이 유리 안 왔어. 왔어요? 진민이 왔어. 네네. 지금 그거 하고 갔어요. 참. 그러니까요. 아니면
근데 시험 언제 끝났지? 저번 주 끝났어요. 저번 주 2차 시 왔었어요. 네. 네. 동명여고요. 어제 시험 끝났어요. 수연이 오늘 시험 끝났어요? 아, 오늘이에요? 동명은 오늘 시험 끝났어요. 아, 그러면 네, 네. 아, 그리고 아까 수연이 아버님 와서 네. 1월 부산 오기까지 결제했어요. 아, 그랬어요? 수연이는 네, 오늘까지 시험. 아, 맞다. 나한테 얘기한 것 같다. 오늘 시험 끝났. 네. 8시 시작인 거라 쌤이 좀 일찍 끝내요. 아, 그렇구나. 7시 안 근데 애들 너무 여유가 있어서 아니 그게 아니라 안 될 것 같아요. 왠지 분위기가 막 이렇게 듣게 하면 강제로 막 듣게 해야 될 것 같은데 더 역효과 날까 봐. 아, 애매하다. 몇 명은 제가 얘기는 해볼게요. 좀 많이 부족한 애들. 근데 여학생들이 많아서 막 강제로 듣게 하기가 좀 미안해. 어쨌든. 우혁이 아니 우혁이는 뭐 있다 그랬어요. 우혁이는 너무 길게 있어서 호진이랑 네네. 진민이 들으려지. 준비. 아 귀여워. 아무튼 뭐네. 얘기해볼게. 몇 명한테 근데 좀 아무튼 쌤이 얘기해볼게. 50분 넘기진 않으셨어요. 아, 네, 네. 네. 삼 분 남았습니다. 예? 아, 예, 들었어요. 삼강은 아니에요? 다 해서 벌써? 검토해. 2분 남았습니다. 다들 왜 이렇게 빨리 풀어? 다 푸신 분은 검토하시고. 라유나, 너 수능 때도 카톡 할 거니 집어넣어. 검토해. 벌써 다 풀었어? 검토해. 맞나 틀리나 다시 한번 읽어봐. 1분 남았습니다. 2강만 푸시는 거예요.